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도와드리려고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방한 컴퍼니도 연초부터 좀 지켜볼만 하다. 우리가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봇과 AI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도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어떠한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추이 전망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과거에 예측이 되었던 나왔던 이제 그래프인데 지금 정점이 16년도에 대해 생산 인구를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화되는 나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25년에서 30년 요 사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반대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X세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이 X세대가 계속해서 생산 인구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고령화 인구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MZ랑 Z세대들이 생산 인구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할 때는 인구가 계속해서 부족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사망률이나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로 먼저 겪게 되는 게 생산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슈들이나 산업들에 대한 성장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테마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좀 아방 컴퍼니처럼 육아용품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혜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미 일단은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저출산 테마에서는 저출산 테마로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주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역할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AI에 대한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될수록 한 명이서 인간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5명 이상에 대한 효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빅데이터를 혼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거를 자료로 사용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혼자서도 여러 명에 대한 일의 효율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혼자서도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 인구가 적더라도 일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산 인구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AI로도 확실하게 도구를 사용해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들은 이제는 로봇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도 의료용 로봇이 이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대체적으로 하는 로봇도 있고요. 배달을 대행해주는 로봇도 있고, 인간의 업무를 서빙같이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도구가 늘어날수록 한 명이서 많은 업무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로봇은 그 인간의 자리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로봇과 AI에 대한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이거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성공을 시킨 다음에 여기 생산 인구에 대한 부족난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저출산에 대한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이 전 세계 1위로 로봇 밀도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로봇과 AI 쪽에 엄청난 집중도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 같은 1차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AI와 로봇 쪽에 대한 사이클이 재차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챗 GPT를 시작으로 AI에 대한 이슈와 기술력에 대한 감탄사를 표현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도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출산 문제로 다시 한번 접어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로봇과 AI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파생되는 또 섹터가 또 있겠죠.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로 수출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인프라 점유율이 확대가 되거나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도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K7수법에 대한 통과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산업 기대감도 시장에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테마가 움직이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반도체 테마가 좀 더 유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로봇, 여기에 대한 산업도 한 번 더 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 다음에 AI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로봇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대로 반도체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틀은 큰 틀에서는 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을 우리가 잘 추려놓고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대응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